누구십니까? 이쁜 아가씨는 누구십니까? 단 3일 만에 집을 나가버린 베트남 아내. 이 여성의 이름은 레티만. 1999년 4월생, 건터 인근의 빌룽성 출신 여성입니다. 어차피 베트남 내에서의 결혼 중개업은 모두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자신의 무허가 결혼 중개업을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수정해가지고 24년을 또 바꿔가지고 또 100만 원 추가해 받아갔어요. 승혁이랑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들 다 제가 부담하는 거고요. 2년전에 제시했던 그 금액 외에 뭐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2년전을 좀 다투기도 좀 했고 그랬어요. 미모가 출중해서 눈길을 끄는 여성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화려한 곳에 가서 사진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부 검증을 철저히 한다 막 이러잖아요. 이분은 원래 그쪽에서 내전되신 분이시고. 네, 안녕하세요. 두부부의 정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콘텐츠에 이어서 문제가 많았던 이 업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이름을 들어보니까 거기입니다. 인연자. 국결 사기의 지존, 탑티어. 국결 사기꾼 하면 이 사람을 빼고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고요, 피해자 역시 상상 초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점은요, 그 사기가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연자 홍승근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업체 통해가지고 결혼을 하셨고요. 자, 이 영상에서 제 의뢰인께서는요, 바로 인연자 홍승군의 소개로 이 여성을 만났고요. 이 여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우리 이사님이라고 저보다 한 3살 많으신 분이 있는데, 그 인연자분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사진에 옷으로 이쁜 애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소개해주니까 여기는 괜찮다, 믿을만하다. 어떻게 인연자가 믿을만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한 거죠, 그냥. 베트남이라는 나라,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이 의뢰인은요, 지인의 말만 믿고 또 여성의 사진만을 보고 인연자와 계약을 합니다. 인연자 소개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홍승근 씨를 만나셨어요? 네, 만났죠. 어떠셨어요, 그분? 첫인상이? 처음에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농담을 좀 했는데 별로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가씨하고 다 같이 수행을 하고 다 같이 4명이 왔어요. 네. 자, 여기 보이는 호치민 떤선역 공항의 5번 기둥, 여기가 이제 인연자 대표 홍승근이 맞선을 위해 입국하는 신랑들을 마중나간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찍으러 갔던 이날에는 나타나지 않았더라고요. 저쯤에 이제 200만 원 들고 여행 돈이죠. 200만 원 돈을 달래. 그럼 베트남 돈으로 바꿔주겠다. 200만 원에 달러를 바꿔가지고 갔는데 다 바꿔가지고 딱 반을 떼가지고 반은 자기가 가져가고 반은 저한테 주는 거예요. 달러를 그 다 줬는데 그 반을 주고 반을 가져간 거예요. 불법 무허가 업체와 진행을 하는 것. 어차피 선택은 남성들의 판단입니다. 이 홍승근은요, 어차피 베트남 내에서의 결혼 중개업은 모두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자신의 무허가 결혼 중개업을 승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 어떤 부분에서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등록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불법 무허가 업체랑 진행을 하는 남성들은 법적인 부분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조차 없어요. 어차피 홍승근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인연자의 두 번째 문제점, 바로 끝없는 추가금 요구입니다. 60만 원이면 좀 많은 돈은 아닙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까? 많아요. 근데 얘가 기숙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받아간대요. 집에 도착하면서 계속 문자를 하는 거죠. 보고 돈을 받아야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어머니한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계좌를 잘못 줬어요. 은행명을 틀리게 해가지고 다른 계좌를 줬어요. 네, 그 사고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단수 초래한 돈이 단수가 안 되고 계좌를 다시 넘어갔어요. 이제 아가씨가 이 돈을 2개 다 받아간 거예요. 더블로 얘기를 안 받았- 해. 얘기를 안 해. 근데 우리 인연자분이 그 얘기를 처음에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 받을 돈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받을 돈 얼마냐면 1,200만 원인데 제 친구 쓰고 간 돈 200만 원, 저하고 아가씨하고 뭐 쓰는 돈 200만 원 하고, 그 다음 자기가 순수 가져간 돈이 1,200만 원이거든. 아가씨가 하고 마음에 든다 했을 때 800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원래 거기 있을 때 아가씨한테 마음에 들면 800만 원 그냥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다, 돈 빌려서 주겠다, 당장 진 돈이 없었거든요. 당장한테 돈 빌려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돈을 딱 주니까 880 내놓으래. 자기는 800이고 아가씨한테 80만 원을 쓸 비용을 주는, 그래 줬어요. 심지어 인연자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여성의 금전 요구조차 제재를 하지 않고요, 딱히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문제 제기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본인의 돈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2년자 계약서. 와, 그 계약서도 그지 같은 계약서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 완전히 막 흐려가지고 하나도 알아묻지 못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글자도 막 개판으로 쓰고 이걸 계약서를 공개를 하면 모든 책임을 묻겠다 하면서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추가금 같은 거 더 받은 거 있지 않아요? 신랑이 장애가 있어서 100만 원 더 받아갖고 아버지보다 신랑이 나이가 많으면 또 받아가고. 자, 이게 그 유명한 2년자의 계약서입니다. 자, 이 계약서를 한번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합법업체가 아니니까 나라에서 정해준 표준 약관 적용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보면 계약서에 줄을 찍찍 긋고 바꿔요, 막 마음대로. 그리고 뇌물 비용 이런 게 막 적혀 있어요. 결혼 서류 비용 100만 원, 뇌물 비용 150만 원, 건강검진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가금이 갑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거는 신부 이제 한국 입국할 때 살 캐리어 비용 30만 원. 이것도 추가금이에요. 또 추가해가지고 글을 찍찍 그어 놓잖아요. 이게 어딜 봐서 계약서예요. 파혼이 아니라 파토시 업체 경비 100% 보죠. 저하고는 이제 25살 차이 난다고 받아갔는데 내가 이랬죠. 우리 아가씨하고 저는 띠동갑이다. 자기 범띠 나도 범띠인데 띠동갑이 24살 차이 아닙니까? 그걸 또 수정해가지고 24년을 또 바꿔가지고 또 100만 원 추가해 받아갔어요. 와,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추가, 그렇죠, 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뭐 50 이상은 또 초과 요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신부 서류하는데 뇌물비를 또 요구하고, 신부들마다 용돈도 다 틀려요.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50만 원 줘야 된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일단 여자한테 이제 혹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비용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기도 하고 사람을 너무 돈으로만 보더라고요. 추가비용 없다고 했는데 거기 쓴 것처럼 점점 발생이 됐던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200만 원 뭐 소개팅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500달러를 더 추가로 받아요. 통역 비용이라고 해서 500달러를 받고요. 식사 비용, 그다음에 통역이랑 기사가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 다 제가 부담하는 거고요. 강사 비용도 100만 원이라고도 받는 것도 있고, 장애 있다고 해서 100만 원 또 추가로 보내달라고 한 것도 있고. 장애 성혼 사례금 100만 원. 홍승근한테 입금하는 거는 홍승근이 가지는 돈이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돈을 다시 신랑한테 청구를 하네요. 그렇죠. 그 입금 내역이나 이런 것도 원하신다면 보내드릴 수는 있고요. 네네. 추가금 엄청 요구하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 기사 팁이라든지 탭이라는 통역사가 있어요. 통역사 팁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 2년자가 제시했던 그 금액 외에 뭐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2년자를 좀 다투기도 좀 했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2년자는요 업체 비용을 700만 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700만 원은 순수하게 홍승근의 머니로 들어가는 돈이죠. 항공, 숙박, 통역, 차량, 맞선 비용은 저 금액에 절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신랑이 다 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신랑들에게 지속적으로 추가금을 요구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부와 24년, 30년, 35년 이상 차이 나면 적용하는 돈이 다르고요. 남자 나이가 만 50세 이상 이러면 또 추가금이 붙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특별 비용 100만 원 추가가 되고요. 신부 부모님보다 신랑이 나이가 많다 이러면 또 추가금이 붙습니다. 뭔가 추가금이 계속 붙는 그런 형식이죠. 200만 원은 말 그대로 업체 사장이 가져가는 돈이고, 네네. 현지에 와서 숙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모든 데이트 비용은 다 신랑이 부담을 하는 거죠. 상식적이지가 않죠. 업체 비용이라는 게 베트남 혼인신고부터 한국에 이제 비자 접수까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신랑들은 그렇게 알고 그 업체를 가는데 고지했던 그 금액에서 전부 다 이제 별도로 다 청구해서 이제 받아가는 거죠. 신랑 결혼하시는 예빈 신랑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비용이죠. 이런 식이면 뭐냐면 차를 팔았는데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인데 옵션이 포함된 가격인 것처럼 판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소비자가 파악을 안 하면 나는 이거를 감사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지불을 하는 결과겠지. 깡통차 얘기했잖아요. 이건 깡통차 수준이 아니라 엔진도 없고 바퀴도 없고 문짝도 없는 차인데. 유튜브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별건의 내용에 대해서 징수를 했었고, 이분은 원래 그쪽에서 내전되신 분이시고. 그래서 제게 연락을 주신 분,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 매칭을 갔을 때 200만 원을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소요되는 실비는 모두 본인이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자 대표가 아닌 누군가의 계좌번호로 이렇게 돈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면 200만 원을 내고 경비를 내고 별도의 팁을 또 요구를 합니다. 500불.
그다음 청소비를 또 내라,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성이 오토바이를 구매해달라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금전 요구 아니면 선물 요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진행해라, 재진행하면 또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홍승군 씨랑 연락은 되세요? 연락은 되는데 저보고 다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기가 받은 돈 1,800인가? 그 받아간 돈을 이제 돌려주진 않는데 잘못되면은 다시 두 번 들어갈 수 있다, 소개를 해줄 수 있다. 돈 안 주는 조건에서. 여자의 귀책이 있지만 인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진행해줄게. 그리고 재진행을 하면서 드는 비용을 계속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돈이 아까워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요, 계속 돈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인연자의 마지막 문제점은요,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여성을 맞선장에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베트남 가시기 전에 이 여성과 맞선을 보기로 보기로 했는데 얘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화상통화를 했죠. 인연자 페이스북. 네, 인연자 페이스북. 근데 아가씨에 대한 정보는 아가씨가 얘기해준 것만 알지 나는 그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언니 3명, 오빠 3명이라고 총 가족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현재 영업 중인 던지기 업체들 역시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이 인연자는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투부부 채널이 더 많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페이스북은요, 인연자의 공식 페이스북이고요. 지금도 하루에도 몇 건씩 신부의 사진을 게시하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 어떻게 검증이 된 여성들일까요? 인연자 페이스북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단계 신부 검증으로 안전하게 매칭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4단계 특별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인연자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연자의 특별 검증 4단계는 사전 검증, 서류 검증, 병원 검증, 생활 검증 4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연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연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신부들 중 의심 가는 상황이 있는데도 인연자 쪽에서는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레즈비언이 있었고요, 같이 생활을 하던 신부의 폭로로 발각이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나왔던 의뢰인 역시 이 신부가 아이가 2명 있었지만 인연자는 1명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연자가 한다고 하는 이 검증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류 검증, 잔로, 페이스북 확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 신부 검증을 철저히 한다 뭐 이러잖아요. 저랑 같이 실행했던 3명의 남자가 있었거든요. 네. 다 가출했어요. 다 가출했어요? 네, 다 가출했어요. 게다가 공식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이 여성들 보면 문신 있는 여성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진들이 너무 화려해서, 그리고 미모가 출중해서 눈길을 끄는 여성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화려한 곳에 가서, 돈이 많이 드는 곳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사진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사진들 그냥 보시면 그냥 패스해야 되는 여성들이에요, 이 여성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가 특출난 여성들을 앞장세워서 한국 남성들을 낚시질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4단계 검증이라는 것조차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별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검증을 실제로 하는지도 의문이 들죠. 결국 피해 남성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딱 사기업체 사장들이 하는 그 모든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인연자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올렸던 징역 1년을 받은 베트남 아내 콘텐츠가 있었죠. 자신은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다음, 사실 이 아내는 베트남에 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돼요. 남편이 이제 처갓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장모는 팔이 부러지지도 않았고요, 병원비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찾으러 다니니까 짜증이 난 거야. 2년짜리 비자가 만료되는 그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남편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몰래 한국으로 입국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이 베트남 여성, 실제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와 얼마 전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역시 이 인연자를 통해서 결혼을 했던 피해자였습니다. 인연자는 어떻게 알고 가신 거예요? 카페에서 알았죠, 카페.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연애 결혼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속성 결혼 말고 연애 결혼이 좀 끌려가지고 네네. 카페 가입하고 제가 직접 연락해가지고 갔어요. 이 사건 혹시 인연자한테 알려주셨어요? 아마 혼인 무효한다는 것까지는 알 거예요. 여자 문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사과 같은 거 없었나요? 당연히 없죠. 과정 중에 그때 통화를 한번 했는데 네. 재추진해주겠다. 그 돈 다 받는데 재추진케.
네, 재추진해주겠다. 2018년에 고소를 했지만 남편은 2019년 8월 거의 1년 만에 이 혼인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냐? 이 여자는 쫓겨났냐? 아니죠. 절대 안 그러죠. 맞고서는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맞고서 당연히 했죠. 아, 네, 그 여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네네. 이 혼인무효는 이거는 무효다. 그다음에 이혼 판결을 해달라. 그다음에 뭐 위자료를 달라. 여기까지 이제 저한테 이제 맞고소를 또 한 거예요. 항소까지 해요. 그리고 2020년 11월 1년 3개월이나 지난 거야. 항소 기각. 2020년 12월 16일 최종 판결 확정. 판결의 요지는 그래요. 이 혼인 기간이 45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도망을 갔다는 점. 짐을 풀지 않고 생활한 점. 이 모든 것들이 의심의 정황입니다. 피고인은 국내 입국 및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다. 그리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하죠.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도망간 베트남 아내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렇게 2022년 5월 10일 날 선고가 났습니다. 재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재판 꽤 길었어요. 혼인무효가 한 1년 반? 사기죄로 또 이제 형사고발을 또 해야 되거든요. 아, 사기죄로 해서 1년형 받게 하는까지 해서 한 2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2년 이상? 재판이 지속되면 정당한 사유 때문에 기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만일에 2년, 더 길어지면 4년, 결국 자유롭게 일하면서 한국 땅에서 경제적인 이득까지 다 취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사람들, 이 한국이 지게 되는 피해인 거죠. 네, 이 여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입니다. 정말 신랑을 생각해서 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처음에만 호득일 때, 가입시킬 때 그때만 좀 신경 써주는 척 하면서 이게 입금을 하면 그냥 180도 바뀝니다. 돌변하는군요. 완전 그냥 나쁜 사람이죠. 자기는 그냥 목적이 돈 받고 신부 한국에 보내면 끝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남성들이 2년자가 올린 사진에 속아서 불나방처럼 이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역시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2년자 홍순구는요, 지금도 본인의 일은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자기가 어떤 사기를 쳤는지 말해보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년자가 원하는 건 오직 돈뿐이라고. 저희 투부부 채널에서는 결혼 사기 피해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이거나 주변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아래에 보이는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